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024년 6월 12일 80대 여자가 자기 아파트 화단에서 꽃 한 송이를 꺾었다가 2달 동안 경찰 수사를 받고 그리고 6월 초에 검찰에 넘겨졌다 하는 사건이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노인을 혐오하는 대중은 이유 불문하고 노인 세대를 거의 욕을 했습니다. 도둑 X, 법 안 지키는 노인 세대. 그 다음에 요즘에는 애 어른 할 것 없이 항상 법 하지 않습니까? 사람 나고 법 났지 이런 말도 있는데 너나 없이 법을 들고 나서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니까 마치 법을 잘 안다는 듯이 노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당뇨병도 있고 치매 초기 상태라고 하더라도 절도범은 맞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주 망가진 것은 아니다 싶은 것이 매체를 불문하고 절대 다수는 그것은 아니다. 이거는 크게 잘못됐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 분노하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이번 뉴스를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굶어 터진 그 환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불과한 AI에게 세상 만사를 의뢰하고 정부도 교육도 AI로 하겠다 하는 오늘의 한국의 경종을 울린 뉴스라는 뜻입니다. 법이 이렇게 된 것은 지금의 의대 증원, 의료 대란과 마찬가지로 물론 의대도 의전원 하면서 한바탕 홍역을 겪기는 했지만 정작 일이 터진 것은 지금에 이르러서입니다. 그런데 법은 힘이 없었죠. 이 로스쿨로 옮겨가면서 법이 상업화돼 버리고 리걸마인드가 상실된 바로 그런 우리 한국의 경종을 울린 그런 뉴스, 그런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여러 매체에서 이 뉴스를 보도했는데 그 뉴스를 종합해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일은 이렇게 된 겁니다. 2024년 3월에 대구 수성구에 있는 갑을병 할 때 갑이라 합시다. 갑 아파트 화단에서 꽃밭에서 이런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지나간 나중에 다 밝혀진 것을 여기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인물은 바로 그 갑 아파트에 10년도 더 전부터 계속 지금도 살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이 사람을 80대 여자 입주민 이렇게 합시다. 뉴스도 전혀 고민 없이 할머니 하는데 이걸 할머니라고 함으로써 우리가 혹시 이들에게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대하지 않을까 혹은 할머니라는 것 때문에 어떤 좋지 않은 감정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객관화하겠습니다. 80대 여자 입주민
이 사람이 한 명이 있고 사실상 이 뉴스의 주인공 격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꽃이 예뻐 보여서 노란색 꽃 한 송이를 꺾었습니다. 이전에는 꽃을 꺾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80대 여자 입주민은 노란색 꽃 한 송이를 꺾었다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 이 사건에 같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80대 여자 입주민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 사람 더 있는데 나중에 그 다른 자료를 참조를 해서 여자라고 해 두겠습니다.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입주민이 아닙니다. 또 70대 여자가 한 명이 더 있는데 역시 입주민이 아닙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을 참고하면 또 이렇게 나이가 그 정도 연배인 여자가 한 명 더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것이 맞다면 80대 여자 입주민 1명, 그리고 80대와 70대 여자 입주민 3명, 이렇게 도합 4명이 여기에 등장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가 꺾은 꽃은 총합이 11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80대 여자 입주민이 한 송이를 꺾었다고 하니까 나머지 80대와 70대 입주민이 아닌 사람이 10송이를 꺾었든지 아니면 한 명 더해서 3사람이 10송이를 꺾었든지 이렇게 되겠죠. 사실관계를 잘 정리를 해 갑시다. 이렇게 되니까 꽃이 11송이가 없어졌다. 이것을 알아차린 대구 수성구 갑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이거를 절도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출동을 한 겁니다. 경찰은 아파트 안에 있는 CCTV를 확인해서 80대 입주민 1명, 입주민이 아닌 80대와 70대, 또 앞에서 말했듯이 1명 더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을 용의자로 특정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혐의는 대구 수성구 갑 아파트 화단에서 총 꽃 11송이를 꺾은 죄,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이 CCTV 영상을 수사관이 이것을 열람한다, 이것을 확인한다 하는 것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그런 법 집행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13조 압수수색 영장,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하면은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을 때는 이 CCTV 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번에 이것을 증거물로 검찰에 넘겼는지 여부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이 영장 발부라는 과정이 현실에서는 종종 생략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바로 이 관리사무소 스스로가 그 주민에게 혐의가 있다, 주민을 도둑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자진해서 협조를 하는 경우, 그리고 또 고소를 이번에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절도라고 했다면은 자기들이 나중에 그 합의금도 받고 한 것으로 봐서 고소했을 것으로 알 수 있는데, 고소를 한 경우라든지 이럴 때는 영장 발부를 받지 않고 이 CCTV를 수색, CCTV 수사, 이런 방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래서 남용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나서서 이렇게 할 경우에 주민 등에게 갑질을 하는 도구로 악용이 되고, 또 이번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범죄용 무기로 사용이 된다, 악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대구 수성경찰서의 그 경찰관이 와서 CCTV를 보고, 그리고 그 80대 입주민 등이 80대 입주민이 노란색 꽃 한 송이를 꺾은 때로부터 한 달쯤 뒤, 그러니까 2024년 4월 초 정도가 될 텐데, 이 80대 입주민의 집에 경찰관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이거는 신문 기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절도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절도 용의자다, 절도 혐의가 있다 이러면서 들이닥치니까 80대 그 여자 입주민하고 그의 남편 두 사람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관리사무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뉴스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갑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이 부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 절도죄로 신고되면 벌금이 100만 원가량 나올 수도 있다. 100만 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합의금을 내라. 합의금 금액은 35만 원이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어째서 35만 원인가? 그 근거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알려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합의금 35만 원의 기준은 KTX 무임승차 시 3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 30배를 받겠다고 한 겁니다. 한국교통공사 코레일은 2018년 6월부터 그 열차를 무임승차한 것을 적발하게 되면 부가 운임을 정상요금의 30배로 정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똑같이 30배를 받아야 하겠다. 그 금액은 35만 원이다. 결국 이런 것이죠. 당신들이 절도죄로 신고되면 벌금 100만 원가량이 나올 수 있는데 35만 원을 우리에게 주고 합의를 하게 되면 100만 원을 안 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100% 범죄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도대체 누구 맘대로 이 80대 여자 입주민에게 꽃 한 송이 꺾은 것을 입주민이 그것을 가지고 절도죄라고 하는 것이며, 절도죄로 신고만 되면 벌금 100만 원이 나올 수 있다는 위협을 하는 것인가? 이것은 범죄를 구성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에게
어떤 책임을 물으면서 돈을 요구한다든지 책임 추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기들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성구 갑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관리 규약을 제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알아둘 것이 아파트 관리 규약은 그곳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작성한 그런 규약입니다. 모두가 자진해서 지키겠다. 우리 모두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 아파트 생활을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 관리 규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주민이 동의했다는 것을 전제로 이 관리 규약은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KTX 위약금 무임승차 시 중하게 30배로 요금을 받는 그것을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어디다 대고 KTX를 비교하는가? 이 수성구 갑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주 쪼잔하게 꽃 한 송이를 가지고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둘기도 아깝다. 무슨 KTX냐. 게다가 약해 보이는 만만해 보이는 노인들이라고 이렇게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는 이 범죄자처럼 보이는 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계산을 해 봅시다. 튤립 한 송이를 꽃 한 송이를 꺾었다. 그 꽃 한 송이 값이 얼마고 그 값의 30배가 35만 원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송이의 대충 계산해서 한 12,000원 계산한 거 알 수 있죠? 그거 30배 하면 36만 원 이렇게 되니까 꽃 한 송이의 튤립은 원래 이렇게 양파처럼 이런 마늘 한 통 같은 이런 알뿌리를 심습니다. 알뿌리 한 개에 12,000원으로 쳐서 그 30배인 35만 원을 내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파트에서는 몇십 개씩 한꺼번에 혹은 100개씩 이렇게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 그러한데 우선 구근을 40개 이상 40개 단위 이게 이제 대량 구매 단위인데 이렇게 살 때는 구근 한 개당 1,500원 이하로 살 수 있습니다. 완전한 도매가 아니고 그냥 소매로도 대량 구매가가 그 정도 됩니다. 1,500원. 그런데 1,500원짜리 구근 한 개를 12,000원으로 계산해서 그 30배를 받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파트 비용 관리하는데도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이런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대구 수성구 갑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계되어 있으면 그들 이 관리를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35만 원을 내놔라. 그게 합의금이다. 이렇게 됐다는데 그래서 80대 여자 입주민의 남편이 내 아내가 꽃 한 송이를 꺾은 것은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합의금으로 10만 원을 내겠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10만 원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보면 이 수성구 갑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얼마나 나쁜지, 이 사람들을 35만 원 안 내면 100만 원 내야 될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1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사과를 하는데, 그 1,500원짜리 국은 한 개 값으로 그랬는데 그걸 그렇게 받을 수 없다 거절을 하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후속 보도를 보니까 당뇨 증상이 있던 그 80대 여자 입주민은 이렇게 경찰에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이게 검찰로 넘어가고 이제 형사법정에 서게 된다. 이제 뭐 이런 일들에 계속 시달리면서 혈당 수치가 평소보다 3배가량 치솟고 건강이 크게 악화됐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 이 80대 여자 입주민의 딸이 이제 여기 찾아오게 된 거죠. 일이 이렇게 가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는데 보니까 관리사무소에 35만 원을 준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SBS 뉴스의 내용입니다. 80대 여자 입주민의 가족이 결국 사죄를 하고 관리사무소에 35만 원을 전달해서 합의에 성공을 했다. 합의를 봤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돈을 줬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80대 한 명, 입주민이 아닌 80대 한 명과 70대 한 명은 이 아파트 관리소가 요구한 돈 35만 원을 내지 못했는지 어쨌는지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런 것으로 봐서 내지 못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수성구 갑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35만 원씩을 요구했다는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은 당해 아파트 주민에게만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동의했다는 것을 전제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 규약이다. 그러면 이렇게 주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돈을 내지 않으면 100만 원 벌금을 내게 하겠다고 한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단순 협박과 갈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 관리소는 경찰에 이미 신고를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고발을 한 겁니다.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고 수사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80대 여자 입주민에게 우리가 신고하면 당신은 100만 원 낼 수도 있으니까 35만 원 가져와라 하고 받은 것은 애초에 속인 겁니다. 경찰이 온 게 먼저니까 80대 여자 입주민 집에 온 것이 아니라 CCTV 볼 때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이 80대 여자 입주민과 다른 입주민이 아닌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돈을 준 사람도 돈을 안 준 사람도 몽땅 절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수성구의 갑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대구 수성경찰서에다가 이렇게 한 것이죠. 우리 화단에 꽃 몇 송이가 없어졌다. 절도범을 잡아달라.
그 다음에 대구 수성경찰서는 80대 입주민 한 명이 꽃 한 송이를 꺾었다. 이것을 CCTV를 보고 알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입주민이 아닌 80대 한 명과 70대 한 명 혹은 또 한 명, 2명 또는 3명이 합해서 그러면 꽃 10송이를 꺾었다. 이것도 확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작당을 해서 우리는 꽃 10송이를 훔치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닌 다음에는 각자에게 각자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입주민이 아닌 80대 여자에게 당신은 꽃을 예를 들어 3송이를 꺾었어. 70대 입주민이 아닌 여자에게 당신은 4송이를 꺾었어. 또 다른 여자에게 당신은 3송이를 꺾었어. 이런 식으로 혐의를 뒀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대구 수성경찰서에서는 2024년 4월 초부터 6월 초까지 수사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를 종료하고 6월 초에 검찰에 이 사람들을 송치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구 수성경찰서 관계자, 경찰 관계자라고 했는데 합의금은 민사 부분이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일이 아니다. 그 관리사무소가 합의금을 받았는데 어째서 이걸 넘겼느냐 하니까 나온 말이겠죠. 그러면 경찰 관계자는 이 관리사무소가 돈을 받은 것에 그 용의점을 파악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또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뉴스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 관계자는 절도 사건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 여부하고 상관없이 사건이 접수되면 검찰로 송치할 수밖에 없다. 지금 경찰에는 수사권이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2024년에는 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이번 사안과 같은 것은 과거에도 경찰에게 별도의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을 때도 우리가 말하는 기소까지 할 수 있는 혹은 지금처럼 검찰의 그 목을 쥐고 있는 힘이 없을 때도 이것은 경찰 단계에서 훈방 처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대구 수성경찰서 이 경찰 관계자는 혹시 갑 아파트 관리사무소 혹은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인가? 이번에 사건 처리를 이렇게 한 것은 그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가?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하겠죠. 그래, 이 대구 수성경찰서가 검찰에 송치했다 하는 뜻은 절도 유죄라고 판단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혐의가 뭐냐? 80대 입주민 한 명이 자기가 사는 아파트 꽃밭에서 꽃 한 송이를 꺾은 것을 아주 훌륭한 형법상의 절도 행위라고 판단을 했다는 뜻인데 납득이 되십니까? 입주민이 아닌 80대가 꽃 몇 송이, 입주민이 아닌 70대가 꽃 몇 송이 꺾었다는 것을 이건 절도다. 아니, 우리나라 형법이 이런 거 하자고 만들어 놓은 법입니까? 뭘 몰라도 정도껏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6월 13일 대구지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대구지검은 3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수성경찰서는 3명만 검찰에 송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3명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에는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할머니들이, 이 사람들이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다. 이것을 참작했고, 사건이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사안이라는 것을 참작했다. 여기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사건이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사안이다. 아니, 80대 여자 입주민 꽃 한 송이 꺾었는데 그걸로 우리나라 국민을 그걸로 피고인석에 앉히겠다고 하는 것이 수성경찰서고 어쩔 수 없어요 하면서 그걸 판단한 대구지검은 이건 처벌 가치는 없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을 보면 이것도 눈치 본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국민들은 아유 그 할머니들 다행이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3사람은 기소유예 처분의 효과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전 국민 앞에서 저 도둑놈들, 검찰선에서 용서받은 도둑놈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꽃 훔친 거 맞지 않느냐? 그러면 절도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거는 법을 모르는 것이죠. 법은 그러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꽃 한 송이, 꽃 10송이 꺾은, 자기가 사는 집에서 꽃 한 송이 꺾은 사람을 절도범으로 데려와서 처벌하자고 거기에 가서 2달간 조사를 받고 경찰이 매달리고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이걸 어떤 결정을 할 건지 서류를 보고 그걸 또 수사하고 조사하고 그 결정을 내리고, 이런 상당한 국력 낭비를 하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번에 나온 결과로 80대 입주민 여자는 치매 초기에다가 당뇨병이다. 보통 말할 때 할머니 입주자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사과를 했고, 그 남편이 사과를 했고, 딸도 가서 사과를 했고, 35만 원 합의금도 줬고 그랬는데 절도범으로서 경찰에 신고당하고 수사받고 검찰에 넘어가서 기소유예를 당한 이런 사건이 되어버렸고,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범죄 혐의는 인정이 된 거다. 절도범이라는 혐의가 인정이 된 거다. 연합뉴스.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람들은 도둑질을 한 죄인들인 겁니다. 기소가 유예됐지만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이죠. 미리 이야기를 하면 치매 초기든 당뇨병 환자든 할머니든 이거 다 빼고 이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서 꽃 한 송이를 꺾은 것은 형법상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게 할머니가 아니라 누구라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 처리된, 법이 국민을 그냥 잡아버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한 그런 사례라고 나는 말하겠습니다. 이번 뉴스를 보면 뉴스마다 달린 댓글, 거기에 뭐 한두 가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분노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 아파트 어느 아파트냐 밝혀라. 실명을 밝혀라. 자치위원장, 관리소장이 갑질한 거다. 그 관리소장하고 직원들, 이런 관계된 사람들을 모두 파면해라. 그리고 처벌해라. 이런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대구 수성구 갑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편드는 상당히 긴 댓글이 하나 있어서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댓글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마도 갑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잘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수성구 갑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튤립이라든지 하는 이런 꽃들을 화분에다가 심어 놓는다. 뭐 화단인지 화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심을 때마다 매년 꽃이 30포기 이상 누군가가 가져갔는지 하여튼 분실이 됐다. 꽃이 없어졌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사람들 사건과는 관계가 없죠. 이 사람들과 관련을 시키려면 역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입니다. 2024년에도 역시 30포기 이상이 분실이 돼서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꽃이 30포기 이상 분실됐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경찰에 신고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대구 수성구 갑 아파트 관리사무소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이 두 곳에서 경찰을 출동시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이 댓글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CCTV가 있는데 경찰이 와서 그걸 뒤져봤지만 거기에서 꽃을 가져가는 장면이 나오지를 않았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CCTV를 다시 뒤져봐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절도범 여자 4명이 거기에 나오는 걸 봤고 이 여자 4명은 꽃을 꺾은 게 아니라 뿌리채 뽑아서 집으로 가져갔다. 꽃을 꺾었든 그 다음에 집에 가져갔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여기에서 또 알 수 있는 것이 경찰이 와서 관리사무소 CCTV를 다 수사하고 조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CCTV도 조사했구나. 샅샅이 했구나. 아주 작정을 하고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를 이때부터 시작했구나. 자, 이렇게 털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것은 30포기가 넘는 30여 포기가 아니고 11송이를 딱 찾아냈다. 신문은 11 아주 통일돼서 11송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30여 포기가 없어진 것하고 11송이를 꺾은 것, 신문은 계속 꺾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개는 어쩌면 같은 사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왜 30여 포기를 뿌리째 캐서 가져갔다고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11송이를 꺾은 것만 나왔을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CCTV에 나온 용의자가 이 댓글에 따른다면 이 노인들 여자 4명이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3명만 수사를 하고 3명만 검찰에 넘겨서 기소유예를 받았을까? 여자 1명은 어떤 조건으로 빼준 것인가?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또 다른 거래가
있었는가? 이것도 또 밝혀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좀 모아보았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기로 합시다. 대구 수성구의 갑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아파트에 사는 80대 여자 주민이 꽃 한 송이를 꺾었다는 데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절도죄로 신고되면, 우리가 신고하면 이렇게 되겠죠. 벌금이 100만 원가량 나올 수도 있다. 합의금을 내라 35만 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대목이 어째서 근거 없이 협박해서 합의금을, 현금을 갈취한 것이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경범죄 처벌법이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형법 밑에 있는 좀 더 가벼운 이런 제재를 하는 그런 규범입니다. 경범죄 제3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돈을 못 내면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15호에 자연훼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비슷한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자연훼손이 무엇인가 하면 공원, 명승지, 유원지, 그 외에 녹지구역, 이것은 공동주택 구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공공구간이라고 하면 되겠죠. 거기에서 풀, 꽃, 나무, 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 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자연을 훼손한 사람에게 최대 얼마까지 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공원, 명승지, 유원지에서 꽃을 한 송이를 딱 꺾었는데 10만 원 벌금 처벌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봤을 때 이 수성구 갑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자기가 사는 집에서, 이 아파트는 여럿이 함께 사는 집이기 때문에 나의 집이자 너의 집이기도 한 겁니다. 일반적인 공유재산권의 문제가 아니고 함께 사는 우리의 집, 아파트는 그래서 일반 소유권, 재산권 다툼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살되 같이 살면서 남에게 지장이 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하면서 살자고 하는 것이 집단주거구역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10년 이상 살아오던 이 아파트 화단에, 그리고 80이 넘은 여자 입주민이 앞에서 말했듯이 꽃이 너무나 이뻐서 딱 한 번 한 송이를 꺾었다고 했는데 관리사무소가 이런 소리를 한 겁니다. 절도다. 100만 원가량 나올 수도 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협박이 맞죠? 갈취가 맞죠?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 규약에 만일 꽃 한 송이를 꺾으면 30배를 징수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그것도 있다면 그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관리 규약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이 관리 규약은
확인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그게 아파트 뜻대로 우리 아파트는 한없이 엄하게 정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닌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거기에서 이 아파트들의 관리 규약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서 거기에서 수리했다. 이렇게 수리 결정을 받아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이죠. 확인은 간단합니다. 관리규약을 급조해서 내놓는다 하는 것은 그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 규약을 근거로 합의금을 요구했다. 말은 합의금이라고 했는데 합의금이 될 수 있느냐. 주면 바보고 뜯기면 바보고 안 주면 할 수 없고 라는 것인가. 나중에 인정했다고도 합니다. 어느 신문에는 이 합의금은 내도 되고 안 내도 된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만만한 사람, 시키는 대로 주는 사람은 넙죽 받고 안 주면 할 수 없고 이거야말로 갈취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입주민에게 35만 원을 내라. 근거가 있느냐? 이게 관리규약 문제가 확인을 해야 하겠죠. 두 번째로 입주민에게 절도죄로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35만 원을 받았는데 이미 신고한 이후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기망이죠. 기망해서 돈을 갈취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앞에서 계산을 해봤는데 더 정밀하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입주민이 꺾은 꽃 한 송이, 그 한 송이의 30배 금액이 35만 원이라면 다른 꽃 같으면 꽃 한 포기에 수십 송이가 달리죠. 그러면 돈은 훨씬 더 싸집니다. 만약에 풀꽃이다, 뭐 금송화다 이런 꽃이면 한 포기에 2,000원을 주고 사와도 거기에 꽃이 50송이, 100송이 달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계산하기도 좀 쉽지 않은, 너무나 푼돈이 돼버리는데 앞에서 댓글을 봤기 때문에 그래도 좀 비싼 튤립 구근이다, 튤립 꽃이다, 그거는 구근 하나에서 꽃 한 송이 피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준다 하더라도 35만 원을 딱 30으로 나누면 그 한 송이 혹은 한 포기 값이 11,6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수성구 갑아파트에서 이 댓글에서는 매년 30개가 없어진다고 했으니까 30개 이상 심겠죠. 그래 구근이 쉬운 대로 한 40개 단위로 20개 단위도 있습니다. 40개 단위로 샀을 때는 개당 1,500원 이하로 살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1,500원짜리를 11,600원으로 그 비용을 과다 계상한 문제. 이 아파트 회계가 썩었다, 부정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구 수성구 이 갑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감사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수성구 갑 아파트는 이 80대 입주민을 위협해서 35만 원을 받았습니다. 금전을 갈취했고 더구나 절도죄 고발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이미 고발해놓고 나서 35만 원을 받은 겁니다. 뉴스 종합한 내용을 보면 그렇죠. 당뇨 증상이 있던 그 80대 입주민은 당 수치가 3배 이상 치솟아서 건강이 악화됐다. 이제 건강까지 침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해자는 갑 아파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그리고 위자료 지불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5번째, 대구지검의 기소유예 부분입니다. 이게 정당한 처분인가? 자세한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대구지검이 기소유예를 한 것은 늘 말하는 정의 검찰로서 국민이 이렇게 억울하게 피해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좋게 쉬운 대로 마무리하려는 그런 결정이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했다고 보입니다. 대구지검은 먼저 형법 제20조를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만일 부주의해서 그랬다면 형법 제20조의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을 살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은 그게 올바른 행위, 정말 법에 합치되는 행위라는 뜻이 아닙니다.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조문입니다. 그 행위가, 그러니 이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서 꽃 한 송이를 꺾은 이 80대 여자 입주민의 행위가 누구라도 꽃은 꺾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일반적인 그런 행위 행태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10년 이상 살아온 할머니가 평생 그 아파트에 살면서는 지금까지 딱 한 번 이번에 꽃 한 송이를 꺾었다고 하는 그것은 사회윤리적 질서에는 위배되지 않는 겁니다. 이 형법 제20조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는 법문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일반 원리를 선언한, 법이 사람 있고 법 있다는 대원칙을 선언한 그런 법문인 겁니다. 이걸 다시 생각해 보라. 대구지검 검찰에게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죠.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다시 이야기를 하죠. 범죄가 구성되려면, 보통 범죄가 성립되려면 법률에 이거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위반한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위법해야 됩니다. 위법성이 인정돼야 되고, 이 두 가지를 갖춘 뒤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임성까지 인정이 되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입주민인 80대 여자가 꽃 한 송이를 꺾은 그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는 있지만 이게 위법성을 조각하는, 우리가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합니다. 이 위법성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을 때 인정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그러니 두 번째 단계인 위법성이 충족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책임성은 갈 것도 없죠. 그래서 이것은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애초에 죄가 됐을 때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유죄의 심증이 있을 때 기소한다. 검사라면 다 알고 있겠죠. 유죄의 심증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갖는다면 그 검사 문제 있는 것이죠. 죄가 안 됨이 될 이 사건을 어째서 기소유예 처리를 했는가? 이 80대 노인들은 법도 잘 모를 테니까 기소유예 처분하면 감지덕지 할 것이고, 여론은 시끄러우니까 그냥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돈 많은 아파트, 저렇게 설쳐되는 아파트에 맞서서 죄가 안 됨 하면서 우리가 머리 썩일 필요 있겠느냐라고 한 거냐. 그거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다퉈야 하겠다. 법으로서 제대로 서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특히 이 법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 변호사들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즐겼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잊어버린, 인간이 빠진 이런 식의 법이 인간을 짓밟는다면 우리 인간도 그 디테일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구지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밝혀내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 더 있습니다. 수성구 갑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을 상대로 무고죄로 다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이러이러한 고초를 겪게 하고 우리 국민을 분노하게 한 이 사건, 여기에 대해서 관련 당사자들은 손해배상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 그리고 심적으로,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이런 도둑이라는 이름이 전 국민 앞에 낙인 찍혀버린 데 대해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언론 방송이 보도를 했듯이 이제 한국에서는 용서받은 도둑놈들이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자로 된 겁니다. 법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더라도 무엇이 옳다고 밝혀주지 않으면 그게 결국은 국가 공권력이 그렇게 가는데 하면서 잘못은 바로 잡히지 않게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 보았듯이 한국에서는 인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위에 그 무엇이 더 묵직한 것들이 올라서고 있습니다. 법을 모르고 법을 집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갑질, 범죄 행위, 또 편견을 가진 대중의 댓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을 해주고 국민의 눈을 흐리게 하고, 그 다음에 경찰, 검찰, 이런 공권력이 지금과 같이 법을 집행하게 되면 그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것하고 같은 오류를 범하고 같은 왜곡된 법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결국 이렇게 되면 사회적 비용을 대폭 늘리죠. 잘못 가면서 늘린다. 모두가 손해보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이 걸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문,
이라고 하는 것은 탁상공론만 하는 것이고 철두철미하지 못하고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다 하여 저 망국적인 인문이라고 아예 정부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모든 것이 이공계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이공계와 인문은 같이 가야 하고 그 수치로 계량되는 모든 것들 위에는 인간이 서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 법 위에는 리걸마인드라는 그런 철학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우리가 볼 때 결코 이렇게 갈 수 없는 길로 한국이 앞장서서 가고 있는, 개혁을 한다 하면서 우리의 좋은 시스템, 우리의 좋은 성과, 진보를 매일같이 여기저기 파괴하고 있는 이 길, 이거는 우리 모두가 불행해지는 길인데 한국이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